직원들의 머릿속에는 해당 부서의 인원수가 가장 많았을 때를 이상치로 놓고 지금 나는 2사람 목, 3사람 목 하고 있다. 연봉도 더 못 받고 있고 수당도 못 받고 있고 월급 많이 못 받고 있으면서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TO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 제가 아직 제 경험으로는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TO에 의해서 채용 요청 및 선발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 이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적합한 사람 뽑아야죠.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과 달리 골라 뽑는 게 거의 아니에요. 골라 뽑는 게 아니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채용 당하는 거다. 이런 말씀 굉장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채용할지 말지, 이 일을 채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지 다른 대안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지 보는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TO 방식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설계할 때 사업 설계와 관련이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뭔가 물건을 팔아요. 근데 매입 원가를 한 70%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100%로 올 때 70%로 매입을 하고 30%로 운영비를 써요. 마케팅비로 15%를 쓰고 판관비로 15%를 써요. 판관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인건비에 15%를 써요. 15% 써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사람이 10명 들어가니까 벌써 16%가 됐어요. 그런데 매출은 안 올라가요. 근데 사람이 한 명이 빠졌어요. 이거 채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채용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TO 방식. 반대로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70% 매입 원가로 썼고 마케팅비로 15% 쓰고 15%인데 매출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14%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올라가고 아직 여력이 있네. TO 한 명이 생겼네. 남았네. 그러면 어때요? 사람 뽑는 겁니다. 첫 번째 TO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영역에서 자 사무, 영업, 운전, 차량, 토목, 건축 이런 분야가 있는데 전체 48명이 우리의 TO예요. 우리의 매출은 올해와 내년의 매출이 큰 변화가 없고 내부적으로 비용을 관리할 때 10명이 필요한 일이에요. 10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매출과 상관없이 10명은 무조건 들어가는 일이에요.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한 명이 고생하다가 또 퇴사해버리면 안 돼요. 일을 할 때에는 10명이 필요해요. 매출과 상관없이 조직의 인원 배정표에 따라서 정해진 인원을 맞추는 채용입니다. 주로 공공기관, 대기업, 안정적으로 인력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기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TO라는 단어를 썼다. 어떤 회사가 채용 TO가 아직 없어요. 이런 표현을 썼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1번 사업계획서상에서 우리 회사의 인건비는 몇 %다 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2번 그 인건비를 구성하는 항목을 편성을 할 때 인원수 1인당 단가 곱하기죠. 그 항목에서 인원수에 대한 개념이 이미 정리되어 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운영을 할 때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정해져 있다. 요 세 가지가 정해져 있다는 전제하에 TO라는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게 안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회사는 사업계획서상에서 인건비 리미티드가 아직 없고 그 다음에 이 일은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들이 해야 될지에 대한 직무 설계가 지금 아직 안 정해져 있고 매출에 대한 예측치가 큰 변화가 없다라는 확증이 없는데 TO를 쓰고 있다?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면 TO라는 말 쓰지 좀 마세요. 제발. 언더백 기업이 무슨 TO입니까? 레버리지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레버리지 방식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을 찾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훌륭한 분들과 도전해야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전할 GDR, 이 회사에 쓰는 말이에요. GDR입니다. 많은 관심을 해주세요. 포지션은 노캐먼트, 노코드 개발, 데이터 엔지니어링, UX, UI, 퍼포먼스 마케터입니다. 경력 이런 건 모르겠고 필살기 있으면 하겠습니다. 채용 공고문에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전과 문화에 맞으면 아무튼 지원하세요. 간편 지원 3줄 일단 쓰세요. 다음 주까지 받겠습니다. 댓글은 그냥 막아둘게요. 그리고 채용 공고문 딱 올렸습니다. 유튜버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수가 있고 한 6명 정도 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인원수가 있고 앞으로 운영하고 싶은 게가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확장하고 싶은 게 있어요. TO가 중요한 게 아니죠. TO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요? 매출도 비슷하게 가니까. 레버리지는 뭡니까? 매출 상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원수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면 안 좋은 회사입니다. 어떻게 그래야 되나요? 올라가다가 약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에서 이익이 남는 거죠. 매출이 올라간다고 인건비도 계속 똑같이 올라가면 노가다성 업무가 늘어나죠. 올라가다가 이렇게 약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있을 때는
매출 상승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을 채용하면 매출이 같이 올라간다는 기대값을 가지고 운영해요. 이 각도를 관리해라. 그래서 레버리지입니다. 사람을 뽑았을 때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냐? 요걸 보는 게 레버리지예요.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이다. 즉 회사의 매출 성과나 프로젝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인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원수 30명, 40명 이렇게 되고 매출 내년도 매출 목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는 성장해야죠. 근데 어떻게 TO를 정합니까? 그래서 TO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실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직원들 이 정도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지 1인당 몫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리 회사의 이익률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시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요 수익 관리를 할 때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잘 보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채용을 할 때는 TO라는 단어를 책임자나 실무자들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되냐면 전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떤 마인드를 갖게 돼요? TO 조사해보세요. 전부 다 사람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요, 우리 팀은요, 영업부는요, 사람 더 안 필요합니다. 요즘 널널합니다. 우리 생산부는요, 2명이 해야 될 일을 지금 4명이 하고 있으니까요. TO 줄여도 됩니다. 그런 말 할 턱이 없죠.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TO 이야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10명이 해야 될 일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해야 될 일을 작년에 퇴사한 거 아직도 채용 안 돼가지고 3명이 해야 될 일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머릿속에는 해당 부서의 인원수가 가장 많았을 때를 이상치로 놓고 지금 나는 2사람 목, 3사람 목 하고 있다. 연봉도 더 못 받고 있고 수당도 못 받고 있고 월급 많이 못 받고 있으면서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TO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 제가 아직 제 경험으로는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TO에 의해서 사람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던질 때 이 사람 뽑는다, 만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한 사람을 더 뽑았을 때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는데 그 인건비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회사 사업을 투자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인건비만 나오면 뽑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가 좀 어려운 시기다 그러면 인건비 곱하기 3배는 나와야 뽑을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가볼 수가 있겠죠. 얼마냐 그러면 인건비가. 자, 요게 이제 통계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인데 2022년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입니다. 10인 이상 기업체니까 상당히 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 10인 10명이라서 작은 기업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사업자 전체가 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자영업자, 일반적으로 4인 이하라고 부르죠. 600만 명입니다. 4인 이하가 아닌 5인 이상이 100만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이나 데리고 있는 회사는요 엄청 큰 회사다. 작은 회사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 상용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노동비용은 600만 원입니다. 노동비용이에요. 노동비용은 2022년 통계만 보면 8대입니다. 8대. 이것을 직접 노동비용을 100으로 놓고 간접비가 얼마나 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비용이 470만 원, 간접 비용이 120만 원, 합치면 600만 원.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평균값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관하고 좀 높죠? 직관 대비 높아요. 왜 그래요? 평균값이고 대기업들이 무진장 올려놨습니다. 여기 1000명 이상이 638만 5천 원이고 10명에서 30명이 380만 원, 30명에서 100인이 390만 원. 낮죠? 낮습니다. 이쪽 영역이 많아요. 사실은 10명보다 더 낮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노동비용 외에 퇴직급여, 법정 노동비용, 법정의 복지비용, 교육훈련비, 채용 관련비 관련된 걸 다 합했을 때 요 정도다. 채용비까지 안분해가지고 때려 박았을 때 요 정도 나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 명 채용하면 10인, 여러분의 회사가 10인 이상이다. 그럼 한 명 채용하면 얼마다? 600만 원 든다. 한 명에 600만 원이에요. 월급 200만, 실수령액 200만 원 받았어요. 아닙니다. 그 200만 원 아니에요. 다 간접비용, 채용 관련, 교육훈련비까지 포함하면 노동비용은 6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해서 이게 사람 바로 뽑자. 이거 굉장히 비싼 비용이라는 이 일을 사람을 뽑아가지고 진행할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될 거냐 잘 봐야 되는데 보시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우리 언더백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맨 처음에는 노가다성 업무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기획적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는 브랜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컨설팅적 업무를 하게 되는 이 핑크펭귄에서 제가 비즈니스의 발전 단계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높은 산업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에 해당되는 업무인가 아니면 비핵심 역량에 해당되는 업무인가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직원 관점에서는 채용된 이후에 커리어 성장이 가능한 직무인가 이걸 보시면 돼요. 쉽게 좀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방송국 쪽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컨설팅의 디지털화를 추구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컨설팅 회사의 지식과 노하우를 배우고 익혀서 굳이 비싼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온라인만으로도 이걸 좀 실행하게 해주자. 경영 컨설팅의 대중화를 지향하면서 당연히 경영 컨설턴트가 핵심 역량이죠. 현장에서 경영 지식과 노하우를 뽑아내서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컨설턴트가 핵심이에요. 이 컨설턴트 막 많이 뽑아야 됩니다. 지금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역량이 뭐예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태호 PD, 나영석 PD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저희가 디지털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을 살려줘야 돼.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마케터들이 중요하죠. 온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다른 일반적인 경영자들이 이 사이트를 알고 운영해주는 여러분들도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이 네 직군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이 직군을 제외한 나머지 직군은 지원 인력들이죠. 보조해 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아웃소싱 하면 됩니다. 그 일? 그냥 큰목에다가 맡깁시다. 그 일? 우리 협력업체 어디 있죠? 우리가 컨설팅 하고 있는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요청합시다. 우리 서로 서로 잘 해줍시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질문을 보시라고요. 우리 회사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핵심 역량에 해당되는 직군이냐? 개인 입장에서는 이 회사 입사했어요. 가인즈에 입사했어요. 봤더니 선배들이 짱짱해. 이야, 3년차 되면 저 정도고 10년차 되면 저 정도예요.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배울 게 있어요. 맨날 경영자가 돌아다니면서 맞고 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봤더니 입사했더니 선배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커리어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이 회사에 입사했더니 커리어 성장이 돼요. 그런 일들은 핵심적으로 관리하셔라. 그런 일이 아닌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부서가 있죠. 지원부서. 회계 담당자 언제부터 뽑아야 됩니까? 인사 담당자 언제 뽑아야 됩니까? 총무 담당자 언제 뽑아야 됩니까? 이런 지원부서의 경우는 회사가 커짐에 따라서 지원 인력이죠. 본원적 기능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지원적 기능을 감당해요. 마이클 포터가 한 표현이죠. 이거 처음에요. 이거 회계 인사 총무 15명 정도 될 때까지는요. 한 사람이 해도 됩니다. 굳이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채용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겠다.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5명 정도가 넘어가면 어디가 분화돼요? 회계와 인사가 분화됩니다. 이때 인사는 어떤 인사냐면요. 그냥 채용하고 관리하는 인사가 아니라 지원, 피플, 문화 다 감당하는 인사예요. 그 정도가 관리가 되고 총무부서가 분화될 때는 언제예요? 총무부서 분화는 최소한 40명 정도 됐을 때. 이때가 분화입니다. 0명에서 15명 정도까지는 지원부서는 한 사람으로 그냥 하시는 게 좋고 15명에서 40명은 회계총무와 인사교육 이렇게 좀 분리하시고 40명 넘어갔다. 그러면은 회계, 재무회계, 인사교육, 총무 요 정도로 지원부서는 관리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고부가가치 조직으로 이동하려면 본원적 역량,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되는데 의자 회사라고 보자면 가장 낮은 단계가 조립식 의자고 그 다음이 원가 혁신이고 그 다음에 소재 혁신이고 마지막으로 솔루션 혁신이라고 이런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남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원가 혁신은 남이 시키는 대로 하되 OEM까지 내가 가는 거고 소재 혁신은 ODM까지 가는 거고 솔루션은 내가 브랜드를 갖게 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회사가 원료 납품에서 기획으로, 기획에서 브랜드로, 브랜드에서 컨설팅으로 점점점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지에 대한 회사에서의 그림이 있어야 우리 회사가 어떤 전략적 성장의 방향이 있는지가 결정이 돼야 이 사람을 뽑을 때, 한 사람을 뽑을 때 어느 정도 투자 가치로 뽑을 것인지를 확신하고 뽑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순서는 가, 인, 지입니다. 가치를 포착해야 인재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인재가 와야 그 인재가 지식으로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글로벌
컨설팅 방송국이 되겠다. 글로벌 컨설팅 방송국이 되겠다라는 방향성이 잡혀야 PD들을 어떤 PD를 뽑아야겠다라고 여기에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그 PD들이 경영자를 위한 자료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게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 회사가 갈지에 대한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방향성이 없어요. 인재에 대한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재들이 뭐에 집중해야 될지 지식 리스트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나와요? TO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TO 이야기가. 그 일에는 몇 명 필요해요?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 일에 몇 명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벽돌 쌓기 일, 그런 일이라면 그 말이 맞죠. 벽돌 쌓기 일이고 하루에 민원 서류 몇 장 처리하는 것이 맞고 하루에 콜센터에서 전화 몇 통 받는 게 맞고 그런 계산하고 있을 겁니까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10명, 20명 그렇게 일하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이익률 4%, 5% 그거 하면서 하고 있을 겁니까? 이익률 10% 이상 나오는 그런 산업으로 이동해 가셔야죠. 언더백 기업은 지금 현재의 만족으로 가면 안 되고 픽스하면 안 되고 계속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동복과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이연사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데 TO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아직 없으시니까 결국은 TO가 몇 명입니까?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7명 쓰고 있는데 다른 회사 비하면 7명이면 많은 겁니까? 인건비 자료 갖고 오셔가지고 이 정도 인건비면 지금 뭐 저희가 싸게 쓰고 있는 걸까요? 저한테 질문하신다고 한들 물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죠. 궁금한 건 해결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으로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방향성이 있어야지 이게 투자적 채용인지 아니면은 보수적 채용인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직원들도 안다고요. 이 회사가 비전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입사해보면 안다고요. 지금 내 직무가 회사 내에서 계속 성장해 갈 직무인지 아니면 나 한 명 앞으로 10년 동안 나 혼자 지금 이 회사에서 이 직무 해야 될 건지 투자가 되는 직무인지 투자가 안 되는 직무인지 직원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똑똑한데? 방향성을 잡으셔야 돼요. 이 연사 목소리 높이 외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채용할 건지 말 건지 몇 명 채용할 건지 그게 다 공허한 외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허한 외침이에요. 자, 저희 회사이죠. 저희 회사 사례로 갖고 왔어요. 자, 저희 채용 중입니다. 경영 컨설턴트, 세일즈 컨설턴트, UX, UI 디자이너, 콘텐츠 마케터, 저희 채용 중입니다. 저희도 작은 회사죠. 지금 한 60명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작은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인데도 채용 사이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 채용 방식으로 만들었고 최근에는요 채용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구매해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왜요? 성장하는 회사에서 인재 안 들어와가지고 성장하는 회사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신입이냐 경력이냐에 따라서 채용 요청서, 채용 공고에 요청하는 사항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질문이에요. 신입 뽑을 거냐, 경력 뽑을 거냐. 예, 헷갈립니다. 똘똘한 친구 오면 주임 대리급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 원래는 차부장급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 경력 설계라고 하는 게 언더백 기업은요, 너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세분화하는 것도 별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이에요. 사람이 좋으면 대리급도 괜찮고, 웬만하면 차부장이 좋아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데. 근데 경력으로 뽑을 거냐 신입으로 뽑을 거냐의 기준은요 의외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딱 알려드릴 테니까 애매한 거 정해드릴 테니까 기준이 이겁니다.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일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가 신입이냐 경력이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신입이냐 경력이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들어와요.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자를 뽑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일을 줄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에게 슈퍼바이징 해줄 사람. 슈퍼바이징, 보다 넓은 영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 조언자, 지시자, 감독자,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회사 내부에 과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과장 밑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대리 이하급 뽑아야죠. 근데 반대로 우리 회사에 마케터를 뽑는데 우리 회사는 기존에 마케터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이 사람한테 일을 줄 사람이 사장이에요. 그러면 신입부터 부장급까지 어떤 일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책으로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일을 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지금 현재 과장급이 있냐 부장급이 있냐 혹은 주임 대리급이 있냐에 따라서 신입을 뽑을 건지 경력을 뽑을 건지 그 사람 위로 뽑을 거냐 아래로 뽑을 거냐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어요? 마케팅 담당자 과장급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잘 못해요. 일을 잘 못하고 이 사람이 약간 대체됐으면 하는 바람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밑으로 사람 뽑으면 안 되겠죠. 그 사람 위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입이냐 경력이냐 어느 그레이드로 뽑을 것이냐의 기준은 의외로 어디에 있다? 그 사람에게 일을 줄 사람이 사내에 어떤 직급으로 있느냐, 그리고 그 직급을 가진 사람이 지금 그걸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